예, 조금 기다렸다 할까요? 예, 네. 일신각 도반님 오셨고요. 예, 서영식 거사님도, 야, 서영식 거사님 온라인으로 만나기 쉽지 않은 분인데. 박재전 도반님 안녕하세요. 빨리 다 계셨어요. 음. 마이크 켜시고요. 서영식 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문경의 이창옥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진주 도반님 우리 얼굴 좀 보여줘요.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깜짝 놀랐네. 서울 그 안녕하세요. 3호선인가? 3호선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진짜 참 희한한 인연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들 들어오실 것 같은 예감인데요. 예, 오늘 제가 뭐 좀 광고를 여기저기 제 책 냈다고 광고를 여기저기 좀 했습니다. 이현숙 도반님 안녕하세요. 아, 연석 도반이 안녕하세요. 박은영 도반님 얼굴 보여주세요. 흥국사. 네, 안녕하세요. 박은영 네, 도반님. 반갑습니다. 박은영님. 도반님.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네, 그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미 아시고 계신 분 많으시지만 그래도 오늘은 여러 도반님도 오셨으니까 제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생활 손명상 명상 지도사바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혜경입니다. 도반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저희 명상 지도사반 도반님들 이외에 박희선 교수님과 공부 1년이 되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생활선 명상, 명상지도사반 2월 원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잠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1분 정도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명상지도사반에서 이렇게 매월 첫째 일요일 원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명상에 관련된 책을 선정해서 여러 한두 명이 이제 요약 발표하고 또 함께 토론하는 그런 공부 방법으로 이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도반님들께서는 매달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도서들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다가 본인이 읽어보셨던 아니면은 또 이런 좋은 책이 있으면 여러 도반님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좋은 도서들을 많이 좀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 이번 처음으로는 우리 박희선 교수님께서 내셨던 하루 5분 생활 명상이 선정되었거든요. 그럼 이 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책의 저자이시면서 저희들이 선지식이신 박희선 교수님으로부터 이 책이 어떻게 출간되었는지를 간략하게 듣고 오늘 발표자인 나영채 교사님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잠깐 제가 그 본 발표를
하시기 전에 이제 잠깐 그 제가 이 책을 내게 된 그 배경이랄까요? 그런 얘기를 조금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하루 5분 생활 명상이라는 이 책은 중앙일보 그 자회사인 중앙북스라는 데서 출판을 했어요. 어, 이제 제가 책은 이제 낸 게 여러 권 있는데, 제 이름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낸 것은, 이게 첫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영원한 행복이라든가, 또 고우스님이 육조단경, 지암 이종욱, 조계종의 삼파, 지암 이종욱이나 이런 책들은 대부분 이제 큰 스님의 법문이나 행적을 종합한 것이라면 이 책은 이제 제 공부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좀 배경이 있어요. 제가 우리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이나 어, 현대불교, 그다음에 조선일보 같은 데서 그 제가 그 연재 기고를 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글을 써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지만 글을 한번 써서 원고를 넘겨주고는 그 글을 다시 보기가 참 힘들어요. 너무 바쁘고 또 끙끙거리면서 이제 재주, 글 재주가 없는 사람이 그걸 정리해 내려니까 그 산통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는 원고를 보내면은 그 원고를 다시 보기가 참 저 자신이 힘들어요. 그래서 내버려 뒀는데 어, 조계사의 설립원이라는 그 공부 과정이 있어요. 조계사에 이제 참선 지도자 과정이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2기로 공부하신 한 거사님께서 한 1년 전에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온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그 여기저기 제가 이렇게 그 참선에 관한 글을 연재한 것을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 책을 다 원고를 다 모아가지고 쭉 순서대로 책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냐니까 읽어보니까 이 공부가 상당히 정리가 되고 당신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반가워가지고 어, 그러면 이제 그 당신이 그걸 정리한 것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제본을 떠났는데 그걸 한번 보내드리겠다고 하시길래 아유 굉장히 고맙게 그걸 받아서 봤어요. 그러니까 책이 뭐 굉장히 두껍게 이제 책을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상당히 제가 감동도 하고 내가 이렇게 별 그 솜씨도 없는 사람이 글을 쓴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분이 있구나 이러면서 제가 책임감도 좀 느끼고요. 또 앞으로 글을 쓸 때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에, 작년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 회사 차원에서 명상을 좀 국민들에게 보급해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마음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그 기획 시리즈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명상가들을 이제 인터뷰하고 이럴 때 그 조선일보의 종교 전문 기자님이 이제 저와 인연이 있어서 저에게 이제 어떤 분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추천도 해드리고 또 섭외도 도와드리고 이런 인연이 있다 보니까 그 인터뷰 옆에다가 이제 5분 명상이라는 제목으로 조그만 명상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연재를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 제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5분 명상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목을 5분 명상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쭉 그 연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연재 보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연락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앙일보, 이제 연재는 조선일보 했는데 그걸 보신 분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논설실장님이 이제 박정호 기자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연재를 잘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연재가 상당히 그 생활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그것을 책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엮어내면 좋지 않겠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생활인들에게 명상을 쉽게 5분 내지 생활 속에서 명상하는 법을 널리 알린다면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공감을 하던 차에 이제 그분이 이제 당신이 인연 있는 그런 편집자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만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연재한 데는 조선일보고 조선일보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앙일보는 약간 서로 약간의 라이벌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 내자고 제안 온 것은 의견 준 것은 또 중앙일보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그 종교 전문 기자님에게 그런 상황을 얘기하니까 뭐 아니 뭐 어디든 내면 좋지요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웃으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중앙일보 논술 실장하던 분이 이제 정년을 맞아가지고 그 출판사의 기획위원으로 가게 됐다 그러면서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편집장님하고 만나서 이 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돼가지고 이 책이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 글을 제가 다듬어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 연재 원고가 있으니까 이걸 넘겨드릴 테니까 편집장님이 에, 대중들이 보기 좋게 기획을 하고 글을 다듬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음껏 책을 손질해 가지고 책을 내시라고 정권을 위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책이 작년 연말에 나오게 많이 됐. 먹어서 그런 거 아니고? 자, 그래서 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책 나오고는 이제 조금씩 반응이 좀 괜찮아가지고, 교보문고의 그 자기계발 코너에서 한 달 가까이 화제의 책으로도 선정이 돼가지고 소개가 쭉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책이 많이 나가는 시대도 아니고 또 마침 이 책이 나왔을 때가 그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대여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 책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저거다 보니까 좀 책이 조명도 많이 못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어려운 시절에 책을 내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씩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은 제 나름대로 한 30년 명상하고 참선했던 것을 좀 쉽게 누구든지 생활 속에서 명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5분 생활 명상이라는 걸로 이렇게 책을 제목도 하고 내용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상 지도사 도반님들께서는 이 책을 가지고 주변에 앞으로 명상을 안내할 때 교재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여기에 이제 가볍고 쉬운 여러 가지 그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볍고 쉬운 팁으로 명상을 안내할 때도 활용하시고요. 또 생활인들 중에 명상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내시는 분들은 이 책이 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좀 대중을 널리 전하는 의미에서 만들게 됐다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 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선명상 대중화 운동을 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진우 스님 생각이 참 좋으신 것이 어, 국민들이 국민 체조하듯이 5분 명상 국민운동을 해보자 이런 좋은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런을 좀 도와가지고 5분 명상 국민운동을 좀 본격화하는 그런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명상을 뭐 특정 종교나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행복하고 자유롭고 지혜롭게 살려면 명상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또 실제 이제 실생활에도 증명이 돼 가지고 온 국민
온 인류가 명상을 통해서 지혜도 개발하고 마음 평안에 이르러서 참 험난한 시대, 이 어떤 괴로움의 시대를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간절합니다. 제가 말이 좀 많았는 것 같네요. 제 말은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영채 거사님께서 네, 발표하시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2월 첫 저희들 원래 공부인데요. 오늘은 의정부에서 의정부 연꽃 명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 저희들 센터장으로 이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연꽃 명상센터장이신 저희들 도반이신 나영채 거사님께서 오늘 첫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나영채 거사님 박수. 발표해 주세요. 나 거사님 마이크를 켜시고 하셔야 되겠네요. 예, 됐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 생활 수업 명상, 이 명상 지도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나영채입니다. 예, 이렇게 줌으로나마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 박희승 교수님께서 쓰신 하루에 5분 생활 수업 명상을 이 책이 총 170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 100페이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70페이지는 이제 못하고 100페이지까지 요약을 해서 그것을 아마 한 40분 가까이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께서 이 책의 의의를 참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들어가면서를 보시면은 인생의 행복은 명상에 있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간다. 나이를 먹을수록 몸의 기능이 점차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과정에서 마음은 쉽게 우울해지고 매사 조급증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몸은 늙어도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라는 말처럼 마음을 늘 건강하고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명상이다. 나이가 들었다, 지친다, 힘들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우선 현재 호흡이나 화두에 집중해 보자. 그러면 우리의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점차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 명상, 치유 명상입니다. 먼저 깨달은 명상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계종 절을 중심으로 하는 화두 참선하는 법과 화두 없이 경전과 선어록 공부를 통해서 좌선을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남방불교 전통의 윗바사나 명상법으로 주로 호흡에 집중하거나 마음과 몸을 관찰하여 지혜와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유 명상은 기업이나 공공단체에서 개설하는 명상 프로그램으로 마음과 몸의 스트레스 감소가 목적입니다. 첨언하자면은
치유 명상이 일시적인 치유와 행복을 안내하는 것이라면 깨달음 명상은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하루 단 5분 생활 명상을 시작하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 1440분 중에서 딱 5분만으로도 가능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일상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은 끝이 나고 제1장에 우리는 왜 명상을 해야 할까? 18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왜 명상을 해야 할까? 첫째, 삶을 바꾸는 길은 바로 마음 챙김이다.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차드 멍탄이 구글에서 성공시킨 7주 4명 검색 명상 프로그램은 약 20시간으로 진행되며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직원들이 감성 지능을 갖추게 하는 주의력 훈련으로 마음 챙김 명상을 합니다. 이 감성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셀그만 교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감성 능력이 지능이나 전문성보다도 탁월한 성취를 이루는데 2배나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성 지능을 갖추도록 하는 이 1단계 명상. 그래서 감성 지능이란 EQ라고 하고 IQ보다 중요하다. 감성 지능은 업무에도 뛰어난 성과,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행복의 조건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성 지능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차드 멍탄은 마음 챙김법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 방법의 하나는, 첫째 방법은 2분간 앉은 채로 자신의 호흡을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5분을 하는데 이 차드 멍탄은 2분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숨 쉬고 있음을 의식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숨 쉬는 과정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또 이 사람이 말하는 2번째 방법, 보다 더 쉬운 마음 챙김의 방법으로 그저 2분 동안 가만히 앉아있기만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 챙김 연습입니다. 그것은 고요함과 청명함을 더 깊게 해주며 일상의 매 순간을 온전히 만끽하게 됩니다. 삶을 바꾸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읽고 나서 2분 동안 명상을 해도 이렇게 감성 지능이 개발이 되는데, 저의 경우 예를 들면 제가 25살의 군대에서 단 한 번 그 수십관을 배우고 나서 혼자서 제멋대로 30년을 명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하는 명상이 명상의 삶이 지나놓고 보니까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25살에 생활참선을 만났더라면 지금쯤 아마 한소식 했을 겁니다, 아마. 다음 20페이지. 명상도 운동이다 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몇 주일이나 몇 달간 자신의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인 명상을 하면 활력이 넘치고 평온해지며 즐거워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24페이지. 명상의 과학적인 효과. 동양에서 깨달음을 향한 수행법으로 알려진 참선 명상이 어떻게 서양 엘리트들에게 이토록 주목받게 된 것일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명상의 과학적인 효과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참선이 깨달음의 종교적인 목적도 있지만 마음의 평안과 지혜 개발,
그리고 건강관리 차원에서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명상의 과학적인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대체의학연구소에서 명상 연구에 연구비를 지원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삼성그룹이 개발한 명상 프로그램, 존 카바직 박사가 창안한 MBSR,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 삼성그룹이 개발한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1990년대에 뇌과학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참선 연구는 한 단계 도약하게 됐습니다. 26페이지. 심신치료의 주요 방법이 된 명상. 동양에서 발원한 참선이 서양에서 과학기술과 만나 심신치료와 디자인, 경영, 리더십 등등 사회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참선하면 행복해지고 열정도 솟는다. 미국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연구한 결과 명상을 하면 일상에서 집중력을 높이고 행복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2페이지. 노화를 늦추는 명상. 명상을 하면 뇌에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할 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사람이 우울에 빠지면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에게는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항우울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명상을 하면은 우울증이 개선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명상 수행을 잘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늘 밝고 편안하며 신체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화를 늦춰준다고 합니다. 34페이지. 잠과 치매에 도움이 되는 명상. 명상을 매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쉽게 잠이 들고 또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저는 누우면 3분 내로 잠을 잡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주 놀랍니다. 어떻게 코까지 골고 3분 내로 잠을 자느냐 그럽니다. 근데 명상을 오래 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명상은 인지와 기억, 뇌세포 기능을 높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2장 39페이지. 하루에 딱 5분. 종교를 초월하여 참선 명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참선 명상을 시작하려는 용기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스트레스와 짜증, 화, 우울이라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밝은 마음을 회복하려면 참선 명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참선 명상을 우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저는 명상 도중에 한 13분, 15분 내로 엔돌핀이 뭐냐? 엔도몰핀이라고 해서 몰핀이 마약이죠. 마약이 내 체내에서 나오면 엔돌핀이고 밖에서 주사 놓는 것은 몰핀이고 그렇습니다. 엔돌핀이 분비되는 시점을 제가 느껴요. 명상 후에는 제가 명상이 끝나면 인간이나 사물이 모두 아름답게 보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보려면 명상하시라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40페이지. 하루에 5분 규칙적으로 좌선하기. 매일 5분씩 좌선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산매 체험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중단하지 않으면 그 산매 체험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참선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확신과
자신감이 들어 시간을 조금씩 더 늘려나가 마침내 공부 힘이 붙을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참선으로 견성하여 부처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매를 체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화두나 호흡에 집중하는 참선 명상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고요해지고 환하게 밝아지면서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의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의 표현을 듣고 이 표현을 저는 이제 참선 삼매 경험을 해봤는데 제 경험으로는 번뇌가 싹 사라지니까 편안해지더구만요. 번뇌가 다시 생각이 안 나요. 하려고 해도 번뇌가 없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오로지 화두만 뚜렷했습니다. 걸어다니고 밥 먹고 해도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는데 우리 교수님은 또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걸 보고 저도 또 이렇게 배웠습니다. 48페이지 매일 세수하듯 참선 명상하기. 참선 명상은 명상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화두 명상을 하든지 호흡 집중 명상을 하든지 꾸준히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5분 명상할 때 근심 걱정이 떠오르더라도 일단 내버려 두고 오직 화두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내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50페이지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5분 명상하기.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5분 명상을 생활화해 나가면은 언젠가 반드시 삼매를 체험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옵니다. 52페이지 5분 명상이 불러오는 사무의 변화. 매일 5분 참선 명상을 해 나가다 보면은 문득 참선 삼매를 체험하게 되지만 설사 삼매를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삶의 여러 가지 좋은 삶의 변화가 옵니다. 한 4가지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첫째, 이전에는 늘 바깥만 보고 살았는데 내 안을 보고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어 무질서했던 일상이 정돈이 됩니다. 세 번째, 마음이 고요해지고 아늑해지며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고요와 평안은 책에서도 맛있는 음식에도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에서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는 경계를 만나더라도 스스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힘이 나옵니다. 이제 부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늘 밖에 빛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구하고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내 안의 보물을 찾도록 합시다. 내 안의 보물을 찾도록 합시다. 그러면 55페이지 병을 만났을 때 평상심을 유지하는 호흡 명상. 병에 걸렸을 때 병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아픔은 또 휴이 지나가리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동요하지 않고 고요한 상태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평상심입니다. 평상심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근심 걱정이 떠오르면 호흡에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불안이 지나갈 것입니다. 고통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마음의 불안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59페이지 화가 났을 때 다스리는 2가지 방법. 2가지 방법을 말해 놓으셨네요. 첫째, 화가 극심하게 날 때는 일단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어 마시며 호흡에 집중하면 어느새 분노가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화가 났을 때 마음속으로 20가지, 하나, 둘, 20가지 숫자를 천천히 세어보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 때마다 숫자를 세는 나만의 5분 명상을 하다 보면 언젠가 화가 사라진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60페이지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경청명상. 대화나 회의를 할 때는 나의 생각을 잘 전하는 것만큼이나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하면서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TV나 딴 곳을 바라본다면 대화가 잘 되기 어렵고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화할 때는 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을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경청 명상으로 인간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보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은 너랑은 참 말이 잘 통해 하는 평을 듣게 될 것입니다. 64페이지.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한 명상. 잠을 푹 자려면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누운 채로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배를 내밀고 다시 숨을 내보내면서 배를 당기는 복식호흡이 좋습니다. 잠이 올 때까지 호흡 명상을 멈추지 않고 하다 보면 어느새 저절로 잠이 들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66페이지. 몸을 씻으면서 하는 샤워 명상. 몸에 닿는 샤워 줄기의 느낌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더우면 더운 대로,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받아들이고 느껴보십시오. 손으로 몸을 문지를 때 그대로 손과 온몸의 모든 감각에 주의를 집중해 보십시오. 나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샤워 명상으로 몸도 마음도 청정하고 개운하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68페이지. 5분 걷기 명상. 평상시처럼 걷되 마음을 바로 움직임에 집중하여 잡념을 비우고 걸으면 됩니다. 시선은 자기 키 정도 앞쪽 바닥에 두고 걷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발을 내디디면서 마음도 오른발에 집중하고 왼발을 내딜 때는 왼발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함께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저절로 잡념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걸으면 운동이 되니 몸 건강에도 좋고 명상을 하면 마음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70페이지.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혼밥 명상. 식사할 때 잡념이나 걱정에서 벗어나 밥 먹기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숟가락으로 밥을 뜨고 입에 넣고 씹는 동작에 몰입하십시오. 맛있는지 아닌지는 판단하는 생각은 잠시 멈추고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더 이상 씹을 것이 없을 때 삼켜보세요. 식사 시간에 마음을 온전히 먹기에 집중하면 스트레스나 잡념을 비울 수 있습니다. 71페이지. 출퇴근 명상. 지하철 버스 안에서 호흡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의 한 구간을 나만의 명상 구간으로 정하고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고 오롯이 호흡에만 마음을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코끝 혹은 인중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코끝을 스치고 인중을 스치는 감각을 느껴보라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숨결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계속 해보면 어느 순간 미세한 숨결이 느껴질 것입니다. 삼병, 치유 명상과 깨달음 명상.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예. 다양한 명상, 77페이지, 다양한 명상 수련법. 다양한 명상 수련법이 세상에 소개되고 있으나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스트레스 해소 심신 건강을 위한 치유 명상이 있고 생사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깨달음 명상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상 수련법에는. 그러면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건강을 위한 치유 명상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MBSR, MBCT라는 치유 명상이 있습니다. MBSR은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이것의 약자입니다.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 의대 교수인 존 카바진 박사가 개발한 것이고요. MBCT가 있습니다. 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 이것의 약자입니다. 마음 챙김 기반 인지 치료. 이 MBCT의 핵심은 우울증 환자가 부정적 감정과 생각에서 벗어나 스스로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데 이 명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 옥스포드 마음챙김센터 창립자 마크 윌리엄스 외이명이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트레스 해소 명상 MBSR, MBCT는 주로 대학병원이나 심리 상담사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치유 명상은 내가 있다는 유아 입장에서 스트레스와 초조, 불안, 우울을 명상으로 치유하여 심신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명상수련법 두 번째로는 생사의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깨달은 명상인 불교의 간화선과 잎바사나 참선 명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간화선은 우리의 마음을 화두에 집중하여 일체 번뇌망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잎바사나는 호흡에 집중하여 번뇌망상을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79페이지. 깨달은 명상은 내가 있다는 망상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매우 이제 기묘한 부분인데요. 깨달은 명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와 우울을 유발하는 일체 분별 명상을 완전히 없애는 길이니 치유 명상의 효과도 누리면서 죽음의 괴로움마저 영원히 벗어나니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명상이라고 하겠습니다. 82페이지. 화두와 간화선이란 무엇인가? 화두와 간화선이란 무엇인가? 화두란 말, 길과 생각길이 끊어진 말이다. 화두는 선사들이 쓰는 말로 번뇌에 휩싸인 중생이 망상을 멈추고 자기를 바로 보라고 하는 말이다. 부처님이 열반에 든 지 1700년이 지난 12세기에 동아시아 중국에서 탄생한 화두 참선법인 간화선은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화두로 체험하고 깨달아 실천하는 수행법이다. 우리가 양변에 집착하고 사유분별하는 것을 화두로 바로 끊어 중도 불의를 깨치게 하는 탁월한 명상법이 바로 간화선이다. 83페이지. 서양의 이분법과 중도 불의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이원론 또는 이분법은 나와 너, 주관과 객관, 옳고 그름, 있음과 없음, 성과 악, 고와 락, 성과 악 등 대립하는 견해로서 양변입니다. 인류가 언어 문자로 발전시켜온 지식과 과학기술도 이분법적 세계관의 산물입니다. 소크라테스로 시작된 철학도 세상 만물을 옳고 그름, 주관과 객관 등 나누어 보는 논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말과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사유분별의 이분법으로는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일체 이분법을 떠나야 중도를 깨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중도 불의의 세계관, 가치관은 나와 너, 성과 악, 주관과 객관이 서로 다르지 않고 본래 하나라는 것입니다. 양변이란 고아락, 성과 나, 너, 좌우, 빈부, 갑을, 남북 등 대립하는 어떤 것도 해당이 됩니다. 양변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쉽게 말하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건 교수님이 이제 견해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여기에다 하나 첨언하면 대주혜예 스님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것이 양변입니까? 그랬더니, 밖으로 성색 경계에 속박되지 않고, 이게 밖으로 소리나, 물질,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속박되지 않고, 안으로는 망념이 없는 것이다.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생각이 없을 때 그것이 양변이 없는 것이다. 양변을 끄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도 쉬운 말이기는 합니다. 85페이지. 양변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의 길. 우리는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 늘 나와 남을 비교하고 우월하고 열등하다는 분별심으로 살아가니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견해를 집착하지 않고 내가 내려놓으면 상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나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가 나와서 평화와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87페이지. 있는 그대로 보고 당당하게 살아라.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있다 없다 두 견해에 의지합니다. 양변에 집착하여 분별심에 끌려 살아가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있다 없다의 양변의 집착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자유와 행복이 옵니다. 이것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참선도 중도 정견 없이 하면은 나침판 없이 망망대해를 건너려는 것과 같습니다. 성철 스님은 화두 참선하려면 사상 정립을 하고 해야 한다고 하셨고, 고우 스님은 중도 정견을 세우고 화두 참선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92페이지. 명상에 왜 화두가 필요할까? 이 타이틀이 있고요. 또 제가 좀 앞뒤를 좀 약간 바꿨습니다. 좀 그게 더 이 제목하고 맞을 것 같아서 97페이지를 먼저 보시면은 이제 92페이지부터 96페이지가 뒤에 나오고요. 97페이지는 화두란 나쁜 지식과 망상을 꺾는 무기다. 망상이라는 건 뭐냐? 이치에 맞지 아니한 혐오스러운 과거의 잔재를 꺾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두 참선을 한다고 하면 가끔 이런 말을 접합니다. 본래 부처인데 왜 그 어려운 화두 참선을 합니까? 그냥 여해하게 본래 부처로 살아요. 그런데 본래 부처인이 중생 그대로 부처다, 지혜다 아무리 주장한들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본래 부처인이 자기 안에 번뇌의 불을 완전히 꺼야 부처입니다. 이 번뇌의 불이라는 게 뭐냐? 마음이나 몸을 괴롭히는 노여움이나 욕망 따위의 망념의 불입니다. 이걸 완전히 꺼야 부처지. 그렇지 않으면은 중생일 수밖에 없다. 화두는 내 안에 일체의 번뇌 망상을 비우고 본래 부처의 지혜를 밝히는 가장 빠른 공부 방법이다. 일체의 망상을 하나의 화두로 비우고 그 화두마저 타파하면은 부처의 지혜를 단박에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93페이지. 어째서 본래 부처라 하는가? 육조 해능대사는 우리에게 부처의 지혜가 본래 갖추어져 있는데 단지 미혹하여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이 가려서 먹구름에 가려서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번뇌의 먹구름에. 부처님도 일체 중생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본래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이라는 착각에 빠져 분별망상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분별망상이 뭐냐? 헤아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자들의 참선에 대하여 가지는 가지가지 오해 중 하나가 본래 부처인데 왜 수행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본래 부처이니 깨달음도 수행도 할 것이 없다는 견해는 부처님이 무아를 말씀하셨으니 윤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팔만대장경은 모두 번뇌망상을 비우고 깨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사의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려면은
내 안에 분별망상을 완전히 비우는 수행과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100쪽까지 했으니 70쪽이 남아있는데 그 70쪽에는 구체적인 화두 참선 방법을 소개했고 세계적인 명상의 분과 우리의 과제, 그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세속화된 기업 명상, 치유 명상의 한계에 대해서 깊이 논하고 계십니다. 이 간략하고도 좋은 내용이 이 책에는 참 많으니까 책을 사서 꼭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제가 2019년에 박희승 교수님을 만나서 중도 정견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학한 것을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영채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많은 도반님들도 이 책 읽어보셨죠? 그죠? 네, 나영채 권사님이 읽어보시고 앞부분은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나머지 뒷부분 또 간단하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고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 토론할 부분은 없지만 각자 읽었던 부분 중에서 이런 부분이 참 좋았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첨가되었으면 어땠을까라든지 해서 책 읽으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각자의 정리를 좀 해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교수님께서 저희들한테 항상 지도해 주셨던 그 화두 명상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고 크게 명상을 치유 명상과 깨달음 명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나누어 주셨고요. 그래서 그 치유 명상은 내가 있다는 유아의 입장에서 내 몸과 마음의 하나의 편안함,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깨달음 명상의 그 본질은 내가 없다는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그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깨달은 명상이라는 것을 해주셨고, 뒤쪽에 가서는 점점 깨달은 명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셨던 점도 좋았고요. 특히 조금 어려운 거지만 그 깨달은 명상의 기본이 중도 정견이 확립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중도 정견에 대한 정리도 81쪽에서 거의 90쪽까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조금은 알고 깨달은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제시해 주셨던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5분 생활 명상을 어떻게 해라는 거, 그다음 조금 더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뭐 호흡 명상, 숫자 세기 명상, 뭐 심지어 샤워 명상까지 이렇게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명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 주셨던 점도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입문반을 지도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은, 명상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명상을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쪽에서는 명상의 목적, 효능,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세에 대해서도 묻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명상을 할 때 아주 기본적인 자세 같은 것도 조금 더 실어줬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모든 분들 마이크 켜주시고요. 이 시간은 저희들이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또 온라인에 여러 반에서 같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는 도반으로서 얼굴도 보시고요. 서로 인사도 하시고 또 이 책에 대해서 또 많은 얘기들 나눠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자유 시간입니다. 책 읽어보신 소감 한 말씀씩 해주세요. 우리 총무님, 김영숙 도반님. 어째 말씀이 없으세요? 저는 이 교수님이 오후명상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방법들의 그 참 명상 이 방법을 참 쉽게 편안하게 안내를 해주신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 닿았었고요.
이제 뒤에는 이제 우리 부회장님께서 설명을 참 잘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마음이 더 확 와닿던 부분이 뭐냐면 105페이지에 화두 참선은 이와 같이 간단하다. 시끄럽고 조용한 장소, 집이나 선방, 명상실, 거리, 지하철. 언제 어디서나 오직 화두 하나에 집중하면 바로 마음이 중도가 된다. 이렇게 화두 삼매가 체험되면 될수록 마음이 중도가 되어서 시끄럽고 고요함에 상관없는 평상심이 개발된다. 이렇게 중도 정견으로 공부하는 수행자는 시끄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항시 밝은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중도 정견 지혜다. 이렇게 화두 참선이 다른 것들도 치유 명상이나 이런 거가 좋지만 화두 참선을 하면 이렇게 좋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중도 정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음이 도량이다. 이렇게 또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120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서 뭐 예를 들자면 권사님 어디에서 오십니까? 나는 도량으로부터 옵니다. 도량이란 어디입니까? 모든 마음이 도량이니 헛되거나 거짓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깊은 마음이 도량이니 공덕을 증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른 마음이 도량이다라는 말이 그렇구나라는 게 또 한번 마음에 굉장히 깊이 와닿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50페이지에 보면 성찬 스님 용서가 아니라 참회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셔서 다른 데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은 참이란 몸이 다하도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고 회란 과거의 잘못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참회란 우리가 나와 너, 선과 악의 양변을 떠나 중도로 보면 상대 허물을 내 허물로 보고 하라는 것이다. 라고 참회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 대신 참회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신 부분도 되게 깊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쉬우면서도 이 책은 우리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놓고 책 읽기를 하는데도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도움을 받는다는 우리 그 도반님의 그걸 보면서도 이 책이 참 우리가 쉽게 쉽게 모임을 해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모든 모임을 해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이 하루 5분 생활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아주 간략하면서도 쉽게 이 시대에 맞게 써주신 교수님이 아주 위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님들. 한 달 시간 들였는데 책 읽어보셨죠? 어떻게 석순이 도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책을? 네. 그, 교수님도 그렇고, 저희 도바님들도 그렇고, 항상 이제 저희가 가나선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이제 대중들에게 쉽게 할 것인가를 이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 그 고민이 이제 담겨진 책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공부가 좀 돼서 그런지 정말 쉽게 읽었거든요. 제가 교수님께 계속 듣던 내용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만큼 교수님이 다 이제 어려운 이 선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선어를 공부하는 그런 경전에 나오는 문구들을 적재적소에 또 이렇게 인용을 해주셔가지고 선을 공부하는 저희들로서는 이게 정말 쉬운 문장 속에 선어록이 녹아 있음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그 선어를 공부한 사람이 보는 어떤 책의 즐거움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 제가 좀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133페이지 그
선호록에는 화나 분노에 대한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뭐 고스님이나 성태스님은 화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하신 본문들은 있으니까 그게 선호록에는 없었나? 굳이 제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교수님께서 선호록에는 화란 말씀이 없는데 그 이유가 화도 이제 번뇌망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도 마찬가지로 번뇌망상을 없애듯이 이제 그렇게 해결 방법을 같이 제시를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 신신명의 이제 증애심으로 또 이 화를 같이 또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해도 잘 되고 설명도 굉장히 충분하게 잘 이렇게 자세하게 잘 이루어져서 책을 읽으면서 내내 좀 즐거운 마음으로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서태호 교사님, 혹시 책 서태호 교사님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아직 책을 못 읽어가지고요. 아, 네네. 예, 그러시군요. 지금 강의를 쭉 들으면서 그 네, 사이에 배웠던 공부가 많이 도움이 되고 복습하는 것 같아가지고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네, 작년 9월 달서부터 강의를, 이? 수업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 아주 정리가 다 되신 것 같아서 책을 빨리 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졌습니다. 그리고 네, 그 사이에 좀 궁금했던 것들이 조금 이제 눈에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저는 종교가 불교가 아니고 처음 접해가지고 네, 굉장히 저기 했는데 불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좋은 저기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늦게나마 알게 되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책 같은 걸 좀 보면서 차츰차츰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저희 종교가 제가 카톨릭인데 좀 차이 나는 걸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아, 참 깨달음의 종교 본인이 중생이 아니고 원래 부처였구나 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제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제가 갖고 있는 종교와 좀 비교해 보면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영재 도반님께서 해준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 책을 빨리 사서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정승희 도반님, 수고 아, 네, 많으셔갖고 제가 이름 부를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그, 부회장님, 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이게 내용이 교수님 하신 이 내용을 중앙북서에 정권을 넘기셨다고 그러셔서 그런지 내용 자체가 조금 안에 세세한 부분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명상 지도 안내하는 입장에서는 요를 활용하기는 좋은데 이 글의 내용들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딱딱하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읽으면서 뭐 우리가 보통 선어록을 읽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마음에서 이렇게 좀 마음으로 탁 와닿으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있는 반면에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참 알찬데 뭔지 모르게 좀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또 읽으면서 그런 느낌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조금 느껴졌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걸 명상을 안내하는 입장에서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많다 보니까 잘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꼽아서 잘 활용해서 이렇게 안내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하여튼 반 정도까지만 읽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책 읽어보신 분, 백희인니 도반님, 책 보셨죠? 예,
우리 회장님이 항상 제 이름을, 이름이 어려워요. 네, 안녕하세요. 책은 읽어봤습니다. 지금 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좀 책은 처음에 제가 책을 읽는 습관이 책을 처음 구입을 해서는 좀 굉장히 좀 거칠게 있습니다. 한번 뚜리릭 하고 훑어보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난다 이러면 조금 이제 집중해서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좋은 책이다 생각이 들면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읽으라고 막 권하는 그런 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지으신 이 책은 제가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장성희 도반님께서 좀 교과서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일견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좀 눈에 들어오고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명상 지도를 할 때 앞으로 바로 활용을 해서 좀 이렇게 좀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좀 있었어요. 네, 교수님께서 책 처음 초반에 차드몽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용이 딱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명상 지도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쉽게 풀어요, 명상을. 그래서 그분의 책, 뭐, 내면을 검색하라라든가, 기타 몇 가지 책을 그 버킷리스트, 읽어야 될 버킷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 샤르 몽타니 한 내용 말 중에서 이 책에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요. 마음 챙김이라는 거, 그리고 감성 지능을 강조했어요. 그 부분, 감성 지능이라는 이 EQ라는 거에 제가 좀 꽂혔습니다. 그리고 감성 지능을 강조하는데 어디에 목표를 두냐면 그 감성 능력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마음 챙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샤드몽타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선을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전에 위파사나 수행은 공부를 초기불교를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겉핥기식으로. 책을 읽으면서 이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가 선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알아차림이라든가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가 선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적인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마음 챙김은.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화두로 들어간다. 그리고 화두의 효시가 이 마음 챙김이나 알아차림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스님들께서나 또는 연구하시는 학자들께서 화두라는 것이 동아시아에서 대종고 스님께서 이렇게 창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영축산에서 어, 연꽃을 하나 들어보이셨죠. 들어보이시고 이 뜻을 들어보이셨는데 아무도 그 뜻을 몰랐지만 가섭존자만 그 뜻을 알았다고 이제 도마님들도 다 알고 계시죠. 거기가 화두의 효시가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수님께 또는 발제를 해주신 나영채 도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부분이 효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말로 한 게 아니라 이신점심으로 그게 됐고 또 하나는 화두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에요. 이 내용에는 없지만 마하가섭존자가 아니 안한존자가 아직 깨치지를 못해서 이제 마하가섭존자한테 좀 구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그 가섭존자한테 존자께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바루와 뭐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주셨죠. 의발을 주셨는데 부촉을 해주셨는데 그거 외에 부처님께서 존자께 딴 것도 뭐 주신 게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가섭 존자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당장 저 찰간대를 부셔버려라 그러셨대요. 거기에서 안한존자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화두다.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마음 챙김을 하라는 얘기다. 그 순간에 집중하라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은 어디에 나오죠. 바로 우리 틴나카 스님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앞에 존 카바신 박사 교수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책에도 나와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집중하고 네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순간에 깨달아라는 얘기로 이 교재에 좀 나왔거든요. 제가 어딘지 적어놨는데 못 찾겠네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교수님께서 쓰신 이 5분 명상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대중적인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공부를, 많은 선에 대한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엄청나게 도움이 됐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석도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도자 과정까지 명상 지도자, 트레이너 이런 공부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에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마구마구 나온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흥미롭게 이 책을 읽고요. 가장 이게 좋았던 거는 차드 맹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하기를 바란다라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래요. 제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발언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진짜 나거사님께서 제가 한 가지 그 염화시 중의 미소 이거를 제가 화두로도 막 해석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네, 네, 거사님 생각 또 듣고 우리 싶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먼저 하면 좀 이상한데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 모든 게 깨달음 하나인데 그 깨달음 하나는 뭐 심유장구 대단한이를 해서 깨달으나 또 이렇게 뭐 마음 챙김을 해서 깨달으나 화두로 해서 깨달으나 다 똑같다. 단 대종고 스님께서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뿐이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같다고 봅니다. 같다고 모두. 그렇죠. 예, 네, 저도 거사님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같다. 그리고 화두라는 것이 바로 그야말로 부처님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화두는 어떠한 말이 아닌 말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거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19쪽이에요. 19쪽에서 마음 예, 챙김을 통해서 감성 능력이 개발된다 그랬거든요. 예, 예, 책에서. 그래서 감성 지능이 높아지게 되죠. 예,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화두선에서는 마음 챙김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화두선을 통해서 우리의 EQ가 개발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졌어요. 우리가 명상을 하면 전부 다 EQ가 이게 개발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명상을 한다. 그러면 EQ가 먼저 개발이 된다. 뭐 IQ가 개발된 것은 모르겠지만은 EQ는 개발이 돼서 매사에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저는 그걸 제가 스스로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명상하면 다 되는 거지. 마음 챙김만 해서 되는 마음 챙김이라고 별것이 아니다. 두 가지도 멍하니 앉아 있는 거나 또 무슨 호흡에 집중하는 거나 둘밖에 뭐 다른 게 있느냐. 우리 참선에 집중해도 똑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거사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명상을 통해서 그게 화두선 명상이든지 윗바사나 명상이든지 상관없이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도 밝히셨듯이 어떤 명상을 하든지 본인의 근기에 맞춰서 꾸준히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여기서 말하는 EQ가 개발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지혜가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매에 들었을 때는 아주 깊은 산매에 들었을 때는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거사님께서 산매 드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산매라는 것이 뭐 길게 지속이 되셨나요? 뭐 왜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근데 그게 계속 될 수가 있었는데요. 뭐 하루고 이틀이고 갈 수가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풍수지리에 대해서 물어봐서 그걸 답변하다가 깨졌습니다. 밥 먹을 때도 괜찮았고, 뭐 화장실에 가도 괜찮았고, 다들 계속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설마 대답한다고 깨지랴 했는데 깨졌습니다. 이거 예. 그러셨으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박재천 교사님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교수님 책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음, 아까 나영세 교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 들은 것만으로도 한 권 다 읽은 것 같고, 조만간 또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김은희 도마님, 예, 끝까지는 못 읽었는데요. 네네, 어떠셨어요? 예, 예. 일단은 나영채 교사님의 뭐 시원시원한 강의가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책 읽어보고 요약이 잘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성희 도반님이 느낀 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이제 초심자가 보기에는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수업 입문반에 들어왔을 때 이 책을 접했다면 저는 문자에 매여서 아무것도 모르았을 것 같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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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채 교사님이 책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다 이해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책이 이제 이게 호흡이 짧다고 느끼신 게 이제 어떤 부분인지 제가 좀 알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쭉 읽기에는 무리가 없었거든요. 이제 명상 지도사 반에 오신 분들도 한 번 쭉 읽기에는 무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하도에 이제 처음에 이제 호흡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시다가 이제 하도로 넘어갔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교수님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도에 이제 몰입되게 이제 위화감 없이 싹 넘어가더라고요. 그래 이제 하도가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가 되었고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면 이제 뭐 갈증이 좀 해소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양한 명상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이제 이게 슬 넘어가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하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기 이제 모르는 제가 이제 공부가 좀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차도 맹탄 요것도 찾아보고요. 책도 읽어보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책은 못 읽어봤고요. 그러고 이제 MBSR 그거는 이제 존 카바찐 그거는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이제 책은 구입했는데 못 읽어봤고요. 읽다가 말았고 이제 같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두 책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고 이제 명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접근해 주신 게 있는데 약간 목적선이라든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파사나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저같이 이제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솔직히 몰라요. 그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빠사나가 이제 병전에 나온 이빠사나하고 이제 이 사마타도 지금 잘 모르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까지밖에 제가 모르는 거는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복잡선 예를 들면 하도 말고 다른 명상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책은 아주 제가 정말 야, 책 잘 쓰셨다. 예. 아, 정말. 예. 이거 제가 이제 교보문고 가니까 딱 한 권 있더라고요, 대구에. 많이 있으면 구입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권 들고 왔는데 또 이제 구입해서 친구들한테 주기도 명상에 대해서 관심 많은 친구들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행복도 제가
권해서 읽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도 이제 한번 읽어보려 하더라고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분 더 할까? 이현숙 도반님, 어떻게 책 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교수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듯한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교수님 내용, 여기에서 안 들어본 내용이 없을 정도로 교수님 목소리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어, 처음에 읽으면서 깜짝 놀랐었던 부분은 그 1장에, 그 챕터에 차드몽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차드몽탄의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명상에 대해서, 왜냐하면 화두 명상까지 가지 못한 분들에게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려고 막 요약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교수님은 한 챕터로 뭐를 설명한 것이다라고 딱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니, 나는 한 권을 내내 읽으면서 고민한 거를 이렇게 한 챕터로 요약을 하시는구나라는 데서 이제 일단은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어느 도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나도 그래도 세월이 흘러서 좀 공부가 됐나 보다. 이게 쭉 오고 이젠 나에게는 그야말로 실천만 가면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일단은 깨달을 수 있어서 저에 대한 점검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만나는 분들을 그분들에 따라서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뭐 불교적인 분이라면 거기 끝까지 가볼 수가 있고, 아닌 분들에게서는 뭐 하루 5분 생활 명상, 그야말로 장소 가리지 말고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는 뭔가가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도 구체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아, 요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에 맞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와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에 이제 정리를 해서 나름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에게 어떤 지침서를 써주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식 도반님은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아, 네. 제가 오늘 나영채 센터장님 고생하셨고, 제가 바깥에 나와 있다 보니까, 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사실 명상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고, 뭔가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5분 명상 교수님 책을 보면서,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누구나 다 쉽게 부담 없이, 명상이라는 것에서 접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쉽게 얘기하면, 가볍게 읽을 수 있고, 그게 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 있을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방에 스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책을 읽으신 스님 누가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스님 계신데요. 혜인 예, 스님? 책 네. 아직 안 보셨을 것, 바쁘신 분이어가지고 책 아직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선명상 대회에 그렇게 많이 모이신 군중들을 보면서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가슴을 여는 간단한 방법을 찾으려는 그러한 열망이 이러한 선명상 대회로 이렇게 모여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군중들을 보면서. 다른 나라에 모인 많은 군중들을 볼 때마다 참
저 나라 사람들은 참 많이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그 박희순 교수님께서 그 앞장서셔가지고 이렇게 큰 행사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그동안에 그렇게 그 열망했던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구나. 그 박희순 교수님의 참, 그, 그, 그 한 번의 날갯짓이 이렇게 전 우리나라의 그 전국의 불자들을 전 국민들을 이렇게 다 정진시킬 수 있는 힘도 이렇게 힘을 주시기도 하시는구나 하면서 참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정진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선이 참 많은 것을 이제 알아야 하기도 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는 데서 그 우리가 큰 힘을 얻는다는 것, 이런 것도 이제 그 선명상 하면서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섭존자가 그 부처님께 그 나아갈 때 참 뭔가 하나라도 더 알으려고 막 부처님 앞에 나아갔는데 부처님께서 내가 마음길이 끊어지고 그 말길이 끊어진 그 자리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만약에 그러니까는 가섭존자가 아주 그 진실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처님보다 나이도 20살이나 연장자인데 분명히 이제 그 시달타 태자를 이제 깨 부술 줄 알았는데 어, 가만히 눈을 감고 계시다가 저는 아직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길이 끊어진 그 자리엔 들어가 보지 못했나이다. 이렇게 그렇게 진실하게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 불교가 저는 탄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가 그렇게 존재하면서 이 불교가 이렇게 멋있는 불교가 탄생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20살이나 위인 그 연장자에게 그렇다면 내 밑에서 1년 공부하고 나서 그 마음길이 끊어지고 말길이 끊어진 그 자리에 들어가 본 다음에 나하고 다시 논쟁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바로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1년 후에 부처님이 가섭존자가 깨달았어. 그거 아시는데 깨달은 걸 아시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가섭존자가. 그러니까 왜 네가 깨달았는데 나한테 오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길이 끊어진 그 자리에 들어가 보니 제가 부처님께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저는 참 박희승 교수님께서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하고 같이 선어록을 이렇게 읽어주시고 강의하시는 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지금 이러한 이 박희순 교수님의 이 간절한 이 정진과 지도력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를 바꿀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이 시간에 피곤하시기도 하고 할 텐데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정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스님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저한테는 선지식이고 이 불교계를 바꿀 그런 선지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감동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는 이런 시간들을 보면서 참 나는 스님 되기를 정말 잘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출가를 했나 보다 하는 감동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들이 보통 8시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꼭 오늘 이 책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다는 분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없으신가요? 그럼 혹시나 아직 책을 못 보신 분들은 책을 구매하셔갖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무리는 우리 교수님께서 마무리하면서 저희들 정리하겠습니다. 예,
연휴 때 여러 가지 필요하시고 많이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공부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제 공부에 대한 책이 이제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제가 너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출판사에 그냥 일임을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책을 잘 만들어 주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그 편집장님이 우리 공부에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입문반도 하시고 지금 100일 본문도 공부를 하시거든요. 앞으로 이런 인연으로 당신도 명상 지도자 공부도 하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분도 우리 도반의 인연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소식을 좀 전하고요. 그래서 우리 방금 그 마지막으로 정혜 큰 스님께서 그 온 인류에게 이 5분 명상, 이 선명상의 메시지가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또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침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어찌 보면은 총무장 스님 같은 분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좀 시절 인연이 도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크고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제는 그걸 우리가 이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총무장 스님께서 지금 제시하는 방향 속에 우리 그 생활 선명상 공부 도반님들이 가장 어찌 보면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마음챙김 위파사나 명상이 대세인데요. 우리는 지금 가라선을 베이스로 하는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실 어려운 공부거든요. 뭐 아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공부라는 거를 정말로 어려운 공부인데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그죠? 그 악착같이, 악착보살처럼 이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또 어찌 보면은 그런 성근 인연이 있는 분들이 모이는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도화님들 보면 제가 고맙고 또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분 명상 이 책을 통해서 좀 아까 그 정리할 때 우리 누굽니까 우리 그 상담하시는 우리 이현숙 도반님이 아주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걸 좀 활용하셔가지고요 주변에 5분 명상을 쉽게 꼭 처음 초심자들인데는 화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화두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화두는 정말로 그 건기와 신심이 갖춰졌을 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백전백패하기 때문에 초심자들에게는 호흡이나 또 생활 명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시면서 너무 관하선이나 화두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공부에 대해서 이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가시되 다른 공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고 포용력 있게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다 같이 동사섭하고 다 같이 이 동체 대비심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마님들 덕분에 이런 책이 나오게 돼가지고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책을 한 권씩 다 보내드리고 싶은데 요새 책값이 또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한 5권이나 10권씩 이렇게 단체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저인데 하시면 제가 30% 정도는 저작가로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 10권 정도 너무 낮게 하면 제가 부탁하기가 힘드니까 한 10권 정도 단위가 되면은 제가 그 30% 할인가에 보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편집장님이 요즘 우리 다 공부 도반이 됐으니까 뭐 부탁하면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면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오늘 공부는 이렇게 하고요.
다음 달부터 공부하는 거를 제가 조금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보고 같이 좀 토론하면 어떨까요? 그거 하고 마무리 짓죠, 뭐. 회장님 어떨까요? 네, 네, 네. 예, 그러면 어 제가 준비 좀 우리가 필독서로 좀 공부해야 될 거를 좀 일단 제가 뽑아봤는데 보입니까? 네. 예, 여기 보이죠? 그래서 아까 도마님들 얘기하신 대로 그 마음 챙김, 윗바사나 사마타, 그다음에 조사선, 묵조선 이렇게 다 궁금하잖아요. MBSR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전반적인 명상의 흐름을 그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책들을 원래 좀 배치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시야가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일단은 제가 좀 추천하기는 다음 달에는 이 에크하르트 톨레의 고요함의 지혜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 굉장한 책이에요. 보니까 이분은 이제 유럽 독일 분인가 하는데 상당히 공부가 깊은 체험이 된 그런 책이어서 이제 좀 같이 보면은 우리 도마님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리학 계통으로는 미움받을 용기 같은 걸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명상과학 서적으로는 명상과학이나 명상하는 뇌, 그다음에 서적기 다이세스의 선불교 입문 이것도 이제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책 내용은 좀 어려운 편인데 그래도 우리가 선 명상하는 분은 이 책은 한 번은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독서이고요. 그다음에 고행과 위파사나 11코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파사나 명상이 이제 대세인데 그 위파사나 명상 중에서도 고행과 위파사나 센터가 가장 체계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대중화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행과 위파사나 11코스라는 교재가 김영사에 번역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야 될 아주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위파사나 사마타는 그 우리 전현수 박사라고 왜 정신과 의사이시면서 그 위파사나 공부하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남방에 가서 위파사나 사마타 공부를 하신 체험기가 잘 요게 다이제스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위파사나 사마타를 아마 같이 요걸 읽으면은 위파사나 사마타를 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런 정도인데 오늘 이걸 결정하기는 토론 시간이 그러니까 다음 달 것만 일단 정하고요. 다음 달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오늘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우리 또 여러 명상 지도사님들께서 같이 봤으면 하는 책을 좀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게 MBSR 같은 것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추천 받아가지고 이래 한 권 한 권씩 이렇게 순서대로 준비해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 싶은데요. 제가 다음 달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에카르트 톨레의 고요함의 지혜입니다. 좋은 것은 책이 아주 얇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아요. 네, 네, 일단 저희 좋습니다. 한 달 동안 추천 도서를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 달은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고야의 지혜 다음 달 하고요. 지금 교수님도 추천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반님들께서도 궁금한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책들이 있으면 톡방에 자유롭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다음 달 발제하실 분도 한 분 정하면 좋겠네요. 혹시 이 책을 보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에카르트 톨레 책 보신 분 음, 없습니까? 이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음, 해민 스님이 말씀하기로는 그 달라이라마 다음에 가는 그 음, 뭐 2대, 3대 영성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세계적으로 영향이 크다 그럽니다. 지금 서구 근데 쪽에서는. 이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 다른 책은 굉장히 두꺼운데 이 책은 얇아요, 교수님? 이 책은 아주 얇아요. 아, 그래서 다음 달 하기도 좋아요. 누구 먼저 알겠습니다. 신청하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얇아서. 2월 달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 없습니까? 음? 없으면 네, 내가 할까요? 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제가 네, 지금 3월 달이죠. 3월 네네, 첫째. 3월입니다. 네, 3월은 그럼 제가 지금 마침 보고 있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서양 책 보고는 별로 그렇게 감동적인 책이 많지 않았는데 우리 그 선으로 읽는 그런 깊이와 그 메시지는 같아요. 같은데 이제 또 이제 약점도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책 한 권으로 그분의 사상을 다 볼 수는 없는 거지만은 이 명상 지도자들은 이건 필독서여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 책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도마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저도 그동안에 공부한 것을 이렇게 서양 사람들, 서양 명상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딱 이렇게 압축한 그런 책이어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마 이게 정리되면은 전체적으로 뭐 거의 그 동양 서양에 있어서 명상은 결국은 지관, 그죠? 중도, 정해, 이걸로 집약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가지고 조금 제인되는 상당히 뜻깊은 책이어가지고 제가 좀 강추드리고 싶으니까 다음번 그럼 3월 달에는 제가 발제를 맡아가 준비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예. 영광입니다. 네, 박수. 예, 책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책 구입? 책 구입은 자체적으로 개인별적으로 하셔야 되죠. 예. 아, 그럼 그걸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 올려주십시오. 그럼 교수님 우리 그 그 톡방에, 카톡방에 제가 올려주시면. 네네, 올려드릴게요. 예. 올려주십시오. 카톡방에 네, 올려드릴게요.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박문정 도반님, 미국에서 어, 참여하셨는데 잠깐 인사 좀 네, 나눌래요? 박문정 도반님. 미국 새벽일 텐데.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예. 예, 예. 새벽 시간인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시에요? 감사합니다. 4시 45분이요. 아이고야. 예. 뭐 제가 보니까 새벽 이사도 7시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저랬을 바쁘셨던데. 네, 많이 바쁩니다. 근데 지금 수업 끝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쑥 가려고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에크하르트 톨레 팬이거든요. 예, 여기서도 멤버로 같이 하고 있는데 책 굉장히 좋습니다. 예, 맞아요. 네, 추천드리고 그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고 류시아 시인님께서 번역을 2번에 하신 영문으로는 The New Earth거든요. 저는 그걸 한 1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옛날에 처음에 교수님 인연될 때 그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영성가이신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 떠오르고 있는 그런 아마 달라이라마 스님이 가면은 가장 그 높이 평가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고 그만큼 공부가 잘 정립이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그 새해 복 밖에 많이 받으세요. 예, 그럼 저희 명상 지도사반 2월 원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반님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달 또 뵙겠습니다. 모두 예, 모두 건강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 감사합니다. 스님, 혜인 스님 편안한 밤 되세요.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들어가세요. 머리를 회장님 한 수고하셨고요. 번만 나인채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공부한 거는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공부 영상 녹화해가지고요. 예. 감사합니다.